일부 정책에는 당정이 한마음으로 강행 의지를 드러내는 반면에 일부 정책에는 엇받자를 보이면서 마치 파워게임 양상을 보이는 듯한 지금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국내외 경제계 또 야권에서 비판,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부분이죠. 이른바 노란봉투법 추진에 대해서는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유예도, 수정도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기업 총수들을 모아놓고 재계 우려를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기업 총수들을 만나 대미 투자 계획 등을 논의하고 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썼다면서 이 감사의 표시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류진 이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이 재계를 대표해서 이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이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통령은 노동 문제 등에서 이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며 피해가거나 늦추는 건 답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재계 일각에서는요, 대통령이 대미 투자를 위해서 기업인들한테 사실상 손을 벌리면서 그러니까 협조를 요청을 한 거죠. 워낙 투자 액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경영 활동을 옥죄는 법안, 이런 법안은 밀어붙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당 역시 어제 전해드린 대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찾아와서 우려를 전했는데 그 후에도 강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 수석부 대표는요, 어제 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과의 면담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은 수정할 수 없다.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면서 경제계가 요청한 내용 개정이나 또 유예기간 연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권칠승 의원도 오늘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노란봉투법 처리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던가 혹은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될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고 임시국회 동안에 그동안에 공언했던 그 몇 가지 그 개혁 법안들이 있습니다. 방송법 관련 또 노란봉투법 뭐 등등에 대해서 이번에 처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당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인하 논란이 대표적인데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야당이 아닌 여당 의원이 이 문제에서 미적거리고 있는 경제부총리를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그런 장면이 또 목격이 됐습니다. 네, 이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 50억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그런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자 이 개인 투자자들과 금융계에서는 강한 반발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 지도부는요, 이 사실상의 철회로 입장을 굳히고 대통령실과 이 정부 소관 부처에 거듭 의견을 전했지만 이 양측은 답을 주지 않고 장고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국회 기재회의에서는요, 이 민주당 정의령 의원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도대체 언제 결정을 낼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구 총리는 심사숙고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즉답을 피했는데요. 이에 정 의원은 여당 지지율 하락까지 언급을 하면서 왜 계속해서 고집하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여당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정혜 이 정책위의장 역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식 양도세 논란이 여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 당정 간 이견을 조율 중이다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어제 기재위 상황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주식 양도세 그 대주주 기준 가지고 굉장히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뉴스 보고 계시죠? 도대체 언제 결정하실 겁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고 상황을 종합해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언제 결정? 이렇게 네.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 대주주 10억 때문에 우리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많은 불만들이 있는데 세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무슨 세정 과세 원칙 때문에 10억을 계속 주장 고집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까지 여러 가지 들으실 겁니까? 그냥 50으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여전히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 여론을 살피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 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각각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이번 논란에 대해서 지켜보겠다는 식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주식 양도세 논란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 이 시장이 흔들흔들한다며 우려를 나타냈고요. 대통령실에선 이 논의를 좀 더 지켜보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민석 총리 역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주식 양도세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 전체, 특히 경제부처가 시장 반응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판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특히나 경제부처가 시장의 반응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도 듣고 있고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당정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도 생각 차이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요, 취임 일성으로 관련 입법을 추석 전에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총리 그리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시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그런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앞서 정성호 법무장관에 대해서 쟁점 사안에 대한 졸속은 안 된다 이렇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죠. 역시 여당의 사실상 검찰 해체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이른바 이 검찰 개혁에 대해 큰 방향은 확고하다면서도 국민이 볼 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게 좋다. 정부 야당 간 그리고 이를 주장해온 각 정당들 간의 이견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사실상 이 당정 간 이견이 있음을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역시 검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은 개혁 업무라면서도 신중하고 꼼꼼해야 한다며 이 김 총리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런 입장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국민에게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졸속화되지 않게 챙겨달라 이런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은요, 추석 전 관련 법안 처리라는 정청래 대표와는 온도차가 확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사실상 정권 핵심부가 정 대표를 견제하는 것이다. 여권 내의 주도권 다툼이다. 이런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해 취임 일성으로 검찰 개편 속도전을 강조를 했던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 목소리와 어제 나온 김민석 총리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부 여당 간에 또 한편으로는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에 이 조율할 시간을 충분하게 갖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사안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놓고 보니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많고 개혁이냐 아니냐로 구분하기는 어려운 사안의 이슈들도 상당히 있어서 이처럼 당정 간의 엇박자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시각이 대두가 되니까요. 민주당에서는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진석 당 수석부대표는 어제 이 대통령의 검찰 개편 관련 메시지가 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건 아니라며 꼼꼼히 점검하고 부작용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당정 간 이견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고요. 문 수석 부대표 오늘은 정청래 대표의 추석 전 완료 발언에 대해 부연 설명을 내놨는데요. 이 정치적 메시지로 봐달라. 그만큼 차질 없이 검찰 개편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라며 이 실제 입법 완료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라고 불리는 이 검찰 재편 문제를 놓고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인사들의 온도차가 감지가 됩니다. 민주당에서는요,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 꼼꼼히 잘 진행하겠다 이런 뜻이라면서 뭔가 진화하는 듯한 그런 또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지난 주말을 계기로 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가 여론조사에서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나 여당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아뜨라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이 지금 정책 명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을 일종의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로 대변되는 이러한 강력한 개혁 추진의 의지가 자칫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위에 강조하고 있는 협치와 소통, 이 포용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지금 살짝 퇴색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부각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 정도로 정치적 여유를 나름대로 갖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특히 검찰개혁 같은 경우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충분히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가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라는 대원칙은 국민적인 합의가 거의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이거를 속전속결로 하면서 굉장히 많은 구멍을 만들어낸 전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공수처 아니었습니까? 네. 공수처 같은 경우도 수사와 기소 대상이 막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는 대통령의 그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도 참 여러 가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번에 검찰 개혁은 꼼꼼히 하겠다는 의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볼 때 이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대통령실이라든지 나름대로 견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정청래 대표로서는 소위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속전속결로 하면서 자신은 개혁의 어떤 선봉자라는 이미지를 반드시 남기고 싶어 하는데요. 지난번에 왜 대표 경선 끝나고 초대를 하는데 박찬대 떨어진 사람까지 같이 부른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억측이 있을 수 있지만 요번에 조국 전 대표를 서둘러 사면을 시킨다든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대통령실이나 총리가 시기와 조정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당에서는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시기를 조정한다는 게 속도 조절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겉으로는 그 안에서는 상당한 그 내부의 그런 긴장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